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네네. 경기 재개 계획이 중단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발표될 경기 지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ISM 제조업 고용 지수는 42.1로 발표되면서 여전히 11개월 연속 수축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6월 ISM 고용 지수의 월간 증가폭은 11포인트로 1960년대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코로나 사태로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던 상황, 실업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신규 확진자 수는 미국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네. 상황에 관련해서는 좀 우려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 말씀해 주셨던 바대로 지난 6월 30일에 미국의 코로나19 일간 확진자 수가 4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 현재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16개 주는 부분 봉쇄에 다시 돌입을 했고 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6일부터 예정됐던 식당 내부 영업 정상화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뉴욕시는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주나 기타 15개 주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새벽에 화이자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이자의 주가가 3.2%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임상 테스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근시일 내에 대규모 임상 실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려졌고요. 이전에 발표됐던 모더나나 아니면 모더나와 달리 화이자에서는 자세한 내용의 데이터와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르자 오늘 미국 장에서는 모더나의 주가가 4.1%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치료제 기대가 가장 높은 길리어드사 주가도 1%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예상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하루빨리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소식은 바로바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 화이자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자 3% 정도 강세를 기록해줬고 반면에 이렇게 화이자의 신뢰도가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모더나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는 빠지는 흐름이었다라고 분석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 중국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6월 30일에 중국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말부터 예상이 되었던 바이기 때문에 이슈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금융시장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 또한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네. 5월 이후에 홍콩 달러는 지난해보다 안정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고 외환 보유고 또한 역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의 홍콩 관련 제재는 관세 부과, 무기 수출 통제 강화, 인적 교류 축소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미국이 크게 개입을 한다면 미중 갈등이 다시 전면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를 것이고 현재 코로나 여파로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경제적 소실이 크고 있는 상황에 갈등을 야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과 관련한 이슈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은 네. 지난주 미국 대형 성장주 1조 달러 클럽에 이어서 대형 성장주를 지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1조 달러 클럽에 등극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던 기업들인 미국 대형 성장주 팩마가라고 불리는 기업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외 다른 세 종목인 페이스북, 넷플릭스, 알파벳, 구글 모기업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현 시점에서 미국 대형 성장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글로벌 대표 지수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은 지수는 베트남 지수, 그리고 중국 신천 지수와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지수들이 수익률을 보고 있으면 올해 성장주 위주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미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투자처가 대형 성장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투자 적격 기업 채권
금리가 2.25%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의 투자 적격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것이 사실이고 향후 미국에서 위기가 나오더라고 한다더라도 중소기업들에서 올 가능성이 높지 투자 적격 신용 등급을 가진 미국 대형 성장주나 아니면 대형 기업들에서 올 기업은 올 확률은 현저하게 네네.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성장주 중에서도 페이스북, 넷플릭스 그리고 알파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알파벳은 다 아는 기업들이기는 한데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간단한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마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그쵸? 듭니다. 글로벌 최대 SNS 기업이기도 하면서 미국 대표 성장주를 얘기할 때 자주 얘기되는 팽의 F를 뜻하는 기업이고 최근에는 한 연예 프로그램에서 페이스북 출신 엔지니어가 출연하면서 그 기업에 네네. 대한 이미지 또한 국내에서 한번 다시 좋아지기도 한 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 예, 되게 즐겨봤는데 또 예, 같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그분이랑. 네, 맞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십니까, 연구원님은? 요새는 네네.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네네.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29억 명, 30억 명의 이용자를 어,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이니까 40% 정도는 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직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나이가 30대 초반 이제 막 한창인 나이인데 제가 네네. 페이스북은 조금 열심히 하다가 인스타그램부터는 계정만 있고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벌써부터 뭐 아저씨다 늙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저희 부모님도 심지어 인스타그램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모두 동사에서 운영을 그죠? 하고 다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네, 소속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탑 10 앱에 모두 포함이 될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어플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지속되면서 동사의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페이스북 샵스를 시작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최근 페이스북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현재 어떤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페이스북의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선 페이스북의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글로벌 최대 SNS 기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기도 하실 테고 이외에는 최근에 페이스북보다는 트렌드가 인스타그램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 인스타그램 또한 페이스북의 자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인수한 바가 있고요. 이외에 네. 저는 한국에서 사용할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왓츠앱의 경우 전 세계 20억 명의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2014년도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모두 글로벌 탑 10 어플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들이고요. 페이스북의 매출 99%는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그리고 정확히 어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조금은 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적, 성별, 나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기반한 타깃 광고에서 매출이 나오고 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높은 광고 단가를 바탕으로 한 광고 매출 성장 또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페이스북 모두 페이스북에 소속된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인 만큼 관련된 광고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봐주셨고 이외에 또 다른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최근 페이스북이 광고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비율을 늘리고 있는 점인데요. 우선 지난 5월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샵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샵은 무료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광고주가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판매 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고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상품을 비교하고 저장 및 카트에 넣는 등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쇼핑 경험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월 미국과 유럽 지역을 시작해서 현재 서비스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올 여름까지 인스타그램 샵을 추가
추가할 예정으로 양사의 플랫폼과의 연계 그리고 광고주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옵션들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페이스북의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작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하기도 했고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샵 결제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의 1위 통신 기업인 지오 플랫폼의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인도 시장 진출 또한 현재 가속화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VR 등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동사의 신사업 확장에 대해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6일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페이스북 보이콧 영향으로 페이스북 그쵸. 주가가 하루 만에 8.3%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페이스북은 이번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인종차별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형 SNS에 대한 광고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단체 몇몇의 브랜드에서만 시작된 보이콧에 대해서 현재는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스타벅스, 유니레버, 코카콜라 등이 페이스북이 제대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점점 페이스북 회사 방침을 변경하고 페이스북에 대해서 보이콧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페이스북은 회사 방침을 변경을 하고 수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종차별이나 폭력적인 내용은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광고 수익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페이스북 광고주가 무려 약 800만 광고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번 보이콧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광고주 들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자분들을 광고주들을 향해서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를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현재 페이스북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69.1%로 약 70%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페이스북이 보이스과 관련된 우려가 단기적인 이슈로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동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기반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이콧과 관련해서 좀 우려할 만한 요인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페이스북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한 사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넷플릭스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1위 기업입니다. 199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된 기업이고요. 현재 전 세계 약 2억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매일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넷플릭스 또한 코로나 수혜주 글로벌 대표 종목으로 꼽힌 바가 있고요. 나스닥 지수 대비 이번 한 달 동안 수익률도 2% 이상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을 때 넷플릭스의 시대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여서 상당히 투자 포인트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넷플릭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넷플릭스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구독자 수가 약 1억 8천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부터 매분기 20%의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넷플릭스의 경우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 증가는 즉 매출 증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시작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언택트 대표 종목으로 이목을 끌고 있고 최근 만스닥이라고 불리는 나스닥 지수로 대비해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 이상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넷플릭스의 신규 콘텐츠 발표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존을 했었는데 이런 우려는 뒤로 하고 넷플릭스의 신작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경우 올 한 해만 총 173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만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약 70개 정도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앞서서 말씀 주신 바대로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는 데 이어
뭐 애플의 애플 TV 그리고 아마존 또한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점점 심해졌고 넷플릭스의 강점인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강점인 오리지널 컨텐츠 강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넷플릭스는 작년 하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 넷플릭스 자체만의 컨텐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고 OTT 즉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장 1위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리지널 컨텐츠 개발에 주력을 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시장 속에서 본인들만의 강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넷플릭스가 또 6%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썼었는데 네. 좀 페이스북과 다르게 넷플릭스는 흑인 사회를 통해서 1,000억 원 넘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고 또 오늘 마케팅 치프 그 CEO라고 해야 되나요? 네. 흑인을 임명했더라고요. 여성 흑인을 임명을 하면서 굉장히 페이스북과는 좀 대비되는 행보를 보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그렇다면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예, 넷플릭스의 상승 여력은 현 주가 대비 약 86.6%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를 받고 늘어나는 구독자 수를 어떻게 유지하고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오리지널 컨텐츠 강화에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넷플릭스는 이와 같이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컨텐츠 강화에 주력을 하면서 시장 경쟁성 강화 그리고 실적 성장에 증진하는 모습을 기반했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흑인 마케팅 칩, 커뮤니티에, 예, 네. 흑인 커뮤니티 그리고 현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넷플릭스의 상승 여력까지 두 번째 기업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 기업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관련 기업 내용부터 들어보죠. 예, 알파벳은 2015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설립된 글로벌 최대 지주사이고요. 구글을 비롯해 구글 캐피털, 베를리, 사이드워크 랩스, 유튜브, 구글 벤처스 등 다양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이라고 하면 익숙치 않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구글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글은 그간 주력했던 인터넷 및 IT 관련 사업뿐 아니라 현재 자율주행차, IoT 그리고 바이오 등 사업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구글이 정말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의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선 구글은 글로벌 1위 포털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있다면 미국에는 구글이 있는 셈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구글의 매출 비중 중 약 80% 이상이 구글 광고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지난주에 나와서 소개드렸던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주르와 함께 구글 클라우드에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클라우드라는 언어를 접해본 게 네네. 구글 클라우드였던 것 같기는 한데 최근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현재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양강 체제가 상당히 굳건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2018년 11월 구글은 클라우드 사업부의 칩을 교체하면서 네.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고요. 아직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글의 경우 올 1분기 클라우드 사업부만 전년 동기를 대비했을 때 5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클라우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따라 구글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의 확실히 최대 투자 포인트는 클라우드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 외에 뭐 유튜브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또 헬스케어 산업까지 진출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구글이 성장 동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네, 구글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 ROE 19.6%,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을 했을 때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약 86%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이 기본 구글 서치에서 오는 광고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튜브형 광고 매출 그리고 말씀드린 클라우드 사업 외에도 자율주행 및 AI, IoT 등의 신사업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